먼저 여러분 전기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전기에는 N극, S극이 있다. 자, 요거 맞으면 O, 틀리면 X를 여러분이 채팅에 써주는데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엔터를 치기로 하자. 전기에는 N극, S극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반대극이잖아. 반대극이 있고, 또 같은 극끼리는 서로서로 청력이 작용하죠. 반대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자, 청력, 배척하다 할 때 척자입니다. 밀어낸다라는 거죠. N극과 S극도 인력이 작용하는데, N극과 N극처럼 같은 극끼리는 역시 청력이 작용하죠. 자, 이런 공통점도 있고, 어, 또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다른 점. 뭐냐면, 홀극이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플러스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홀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N극과 S극은 홀극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석이 N극, S극이 있는데 요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 이렇게 다시 붙이려고 이렇게 하면 또 밀어내서 안 붙죠. 예, 쪼개진다 해도요. N극, 작은 N극과 작은 S극으로 나뉘게 되고, 얘도 똑같이 나뉘게 되고, 이거 또 쪼갠다고 해도, 역시 N극과 S극은 항상 공존해요. 이건 이제, 어,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 왜 자석에서 자기장이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면, 이런 식으로 N극과 S극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생긴다는데, 이것도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엔터 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생긴다. 하나, 둘, 셋.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건 정답은요. 전류가 기호로 I로 표현이 될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비오사바르 아저씨 앞글자를 떠서 B라고 적습니다. 이것도 오른손 법칙으로 씁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자기장 방향, 나머지 손가락 감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또 밝히기도 했었죠. 자기장입니다. 번개가 칠 때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 자, 이것도 O와 X로 해볼게요. O와 X입니다. 하나, 둘, 셋 안에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뭐 O도 있고 X도 있고 그러네요. 반반이네. 자, 차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차 안으로, 차 안에 금속성이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번개 맞을 수 있어요. 차 안에 있어도 바깥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결국 지면으로 내려가 버릴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우리의 경험이랑 아니면 실험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막대기가 뭐냐면 여러분 볼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플라스틱으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랑 아니면 옷이랑 문지르면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돼요. 대전된다. 전기성을 가진 채로 남는다라고 할 때 대전된다. 이 대전체를 밑에가 종이라고 할까요? 이 종이 근처에 가져다 대면 종이가 끌려 올라가지. 마치 풍선이 서로서로 당기는 거랑 똑같은 힘이 작용한 건데 전기력입니다. 당연히 중력이 아니겠죠? 전기력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 똑같이 실험을 해도 됩니다만 알루미늄으로 해도 돼요. 자, 여기 알루미늄이야. 자, 종이랑 알루미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지손가락, 아니, 엄지손톱에, 아니다, 새끼손톱에 반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서 놔두면 종이가 들러붙고
알루미늄도 어떻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알루미늄 붙습니다. 도체라고 하죠. 금속성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종이와 같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부도체라고도 부릅니다만. 자, 알루미늄 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튀어요. 붙었다가 바로 튀어요. 물론 계속 붙어 있는 애도 있긴 한데 튕겨나간 애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유들도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전기성을 가지고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힘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이때 마찰전기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 전자기학이라는 것은 원래 전기, 일렉트리시티가 전기죠. 마그네틱이 전자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옛날에는 각각의 상관없는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로서로 상관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참고로 이걸 집대성 해준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고 전자기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전기라는 이 어원이 일렉트리커스 이게 뭐냐면 전기 뱀장어입니다. 전기 뱀장어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류, 전자, 전기 좀 비슷한 저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배우다 보면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정전기 실험을 한번 실제로 해보면 좋긴 한데 이거 뭐 지금 옆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은 해봤지만 여러분은 그냥 상상으로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만 좀 이따가 같이 해봅시다. 테이프를 왼쪽처럼 1번처럼 놔뒀다. 아니면 오른쪽 2번처럼 놔뒀다. 그런 뒤에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 책상에서 테이프를 떼요. 1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떼요. 그렇게 하고 공중에서 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테이프들이 가까이 위치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번 또 떼요. 떼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채로 이렇게 남아 있겠지? 붙어 있는 채로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을 또 분리시키는 거야. 얘들을 분리시켜서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또 가까이 가져가 보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해서 한번 적어 보는데, 보기를 좀 줄게요. 1번은 아무 변화가 없다. 2번은 서로 끌어당긴다. 3번은 밀어낸다. 자, 1번 실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이것도 채팅창에 1, 2, 3으로 여러분이 일단 입력해 두고 하나, 둘, 셋 하면 입력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뭐 2번, 3번이 좀 뒤섞여 있네. 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마찰전기라고 했었잖아, 아까 전에. 그 마찰전기는 이렇게 비비를 때, 마찰될 때 발생하는 전기잖아요. 근데 마찰전기 말고도 테이프와 같이 이렇게 접착됐다가 떨어질 때도 마찰전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마찰전기가 뭐냐? 좀 이따 화면에서 보겠지만, 어떤 물체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 있었는데, 마찰하다 보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버리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근데 테이프도 가능합니다. 마찰시킨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뗐어요. 이걸 떼버렸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책상이 플러스가 되고 테이프가 마이너스로 남아 뗐을 때 그럼 오른쪽에 있는 테이프도 똑같은 일을 했잖아. 당연히 똑같은 전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기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합니다. 밀어내는 힘을 볼 수 있어요. 1번 실험에서. 자, 2번 실험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번 실험을 했을 때, 자, 요 덩어리 통째로
떼낸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지? 자, 얘들을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이 분리를 시킨 뒤에 다시 오른쪽처럼 해두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예상을 해보자. 변화 없다, 당긴다, 밀어낸다. 자, 이것도 1, 2, 3번으로 여러분이 채팅창에 한번 쳐보는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설명 좀 들어서 좀 알게 됐네요, 보니까. 자, 얘들을 분리시켰다. 분리시키면은 하나가 전자를 좀 잃어버리는 성향으로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전자를 얻어버리는 게 돼버리니까 플러스가 하나가 됐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실제 마찰이 아니라 접착을 했다가 떨어질 때 끈적이는 이런 물체들도 마찰 전기처럼 정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전기, 정지한 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됐다,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할 때 정지해 있는 전기입니다. 흐르는 전기가 아니라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이런 실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특히 털이랑 에보나이트 막대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같은 이 막대랑 털이랑 마찰시키면은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참 잘 돼요. 자, 이때 실제로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있었던 체외각에 있었던 전자들, 이런 애들 마찰하면서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은 플러스처럼 돼버리는 거고, 전자가 많은 쪽은 마이너스처럼 돼버리는 거. 자, 마찰 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직은. 마찰 전기는 두 물체가 마찰해서 전기를 띠는 것이고, 전기를 띠는 이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죠. 결국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자, 혹시라도 그 필기 좀 되기 전에 쌤이 넘어가면 나중에 영상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같은 극이냐 반대 극이냐 이걸 통해서 인력이냐 청력이냐도 알 수 있고,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볼까요? 풍선끼리 맞춰라면 어떻게 될까? 자, 아까 전에 뭐 털이랑 에보나이트 막대랑 마찰했을 때 어떻다 말했잖아? 그럼 풍선끼리 마찰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풍선끼리 마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보기를 좀 줄까요? 풍선끼리 마찰했을 때 그런 다음에 가까이 놔두면 1번 변화 없다. 안 움직인단 말이죠. 밀어낸다. 당긴다. 중성이었던 풍선끼리 정전기 없었던 상태에서 마찰시키고 난 뒤에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일까? 자, 이것도 채팅창에 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같은 풍선끼리 놔두면 어떻게 될까? 자, 같은 재질로 됐는데 마찰했을 때 완전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마찰을 하잖아요. 똑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마찰해버리면 일부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쪽에서 넘어올 수 있죠. 근데 이 양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됩니다. 맞지요? 실제로 풍선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서로 비비면 마찰 시키면 한쪽이 약간 플러스 되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붙어요. 비닐도 중성이었는데 서로 마찰 시켜봐봐. 또 그러면 또 붙을걸? 그렇습니다. 대전열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모직이랑 나무랑 마찰시키면 모직이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죠. 플라스틱이랑 모직이랑 마찰시키면 꽤 많이 떨어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참 잘 된다. 뭐 지금 플러스가 되겠지. 그게 바로 대전이 될 때에 이 차례를 열거해 놓은 건데, 대전열이라고 합니다만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필기해도 되는데요. 정전기 유도를 알아봅시다. 자, 정전기, 정지한 전기라고 했죠? 정지한 전기. 정지한 전기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게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성이에요, 지금. 중성인데 멀리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올 거예요. 참고로 요 밑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 물체는 금속이라고 하자. 금속의 특징이 뭐야? 자유전자가 있잖아. 그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전체의 마이너스랑 청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나가버리기도 하네. 자, 마이너스가 반대편으로 이동해요. 결과적으로는 뭘 볼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이거 원래 붙으면 안 돼요. 가까이만 가야 돼요. 붙어버리면 안 돼요. 자,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자유전자를 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왼쪽 편의 극을 보세요.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로 정지한 전기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전기가, 정지한 전기가 유도되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금속에서 정전기가 생기는 거 확인이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는데, 인력도 있고요. 저기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인력이 작용한 건 알겠는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청력도 작용하지 않나요? 작용하지요. 작용합니다. 근데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인력은 강하고 청력은 약해. 그러니까 결국 알루미늄 호일을 했을 때 가까이 이렇게 마이너스의 대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붙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멀리 있는 힘보다 가까이 있는 힘이 더 세니까 그 힘이 인력이다는 거지. 그래서 끌어당겨지는 힘을 얻어서 알루미늄 호일이 씁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는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조금 애니메이션이 좀 잘못 들어가고 좀 덜 가야 됩니다. 자, 막대를 요 정도만큼만 그려주세요. 자, 이것도 상식적이긴 하지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는 같지만 자,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검정기는 어떤 애냐? 검사한다. 검사한다. 전기를 검사한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봤었던 이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게 지금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 밑에는 아주 얇아요.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만 그립니다. 이렇게만 그려요. 그래서 위에는 판이고 밑에는 박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지만 자유전자 이동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전자 이동으로. 자, 유의할 거.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이동시키는 원리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설명했을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자만 이동시키기예요. 알았죠? 명심해놔야 돼요.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자, 검정기는 전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플러스였느냐, 마이너스였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금속박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요. 약간 벌어져 있어요.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라는 이 정체를 알고 있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검정기가 애초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 대전체를
검정기 근처로 가져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번, 금속박이 변화를 봐야 돼요. 금속박이 변함이 없다. 2번, 오므라든다. 3번, 더 벌어진다. 자, 요거 1, 2, 3번 중에 한번 골라봅니다. 자, 채팅창에서 쌤이 물을게요. 하나, 둘, 셋. 몇 번일까요? 음, 맞아요. 3번이 맞아요. 자, 가까이 가져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청력에서 밀려나가겠죠. 전자가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식을 잘 봐요, 여러분. 전자가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중성이냐? 이 중성인가? 그림을 이렇게만 그리면 중성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제일 처음에 애초에 마이너스 두 개만 그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공존해 있었어요. 원자들이 많잖아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성인 부분은 굳이 그리질 않아요. 그럼 가까이 가져가면 더 벌어지겠지. 왜? 지금 만약에 중성이라고 치자. 그러면 중성이라고 치자. 중성이었는데 이 전자가 가까이 가져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또 밀려 내려가겠죠. 그죠? 또 밀려 내려가면은 더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는 플러스로 남게 되겠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개수를 한번 볼래? 애초에 마이너스가 4개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4개. 자, 여기 그렸을 때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총 전하량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4개가 있었지. 2개, 2개, 4개가 있었지.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더 그려버리면, 이렇게 더 그려버리면, 뭐, 괜찮아요. 더 그려도. 하지만, 플러스를 여기 더 그려줘야지. 더 그려줘야지. 자, 이거 다 합치면, 결국, 마이너스 4개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하량이 계속 보존되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이동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돼 있었다고 치자. 처음에. 자, 내가 약간 벌어져 있는 이 금속 박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얘를 가까이 가져왔죠.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금속 박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건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채팅창에 일단 적어놓고 쌤이 하나, 둘, 셋 하면 엔터 치는 거예요. 자, 서술형으로 적어봅니다. 자, 시간 잠깐만 줄게요. 플러스로 대전돼 있었던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점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자, 서술형인데 쳤나요? 자,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될까? 오케이. 네. 자, 잘 작성한 친구도 있네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했지? 마이너스 전자가 내려간다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었던 원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중에 일부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이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이 돼버리지. 결국 오므라드는 거야. 오므라들죠? 근데 점점 가까이 가져갑니다. 또 더 가까이 가져가요. 또 더 가까이 가져가면
또 내려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들이, 그 전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단 말이야. 그럼 또 내려가는 거야. 또 내려가. 자꾸 자꾸 내려가 버리면은, 여긴 이제는 계속 마이너스가 채워지겠지. 그래서 결국 오므라졌던 애가 또 다시 벌어집니다. 오므라들었다가 벌어진다. 이렇게가 정답입니다. 보니까, 민준이가 잘 맞췄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만 있었던 원래의 상황 있잖아요. 마이너스만 있었던 그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로만 대전되면서 약간 벌어졌었던 이 금속박이 마이너스 일보나이트 막대를 가져왔을 때 그냥 벌어지기만 했었잖아. 그런데 방금 했었던 벌어져 있긴 한데 무슨 극인지 몰랐지만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대전치를 가까이 가져왔을 때 오므라들다가 벌어지죠. 오므라들다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전기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기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검정기의 전하를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다. 그럼 내가 대전체가 뭔지를 몰라. 그럼 이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가까이 왔을 때 얘가 그냥 벌어지기만 하면은 마이너스구나. 역으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로 내가 검정기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대전체가 마이너스다. 이것도 똑같이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어떤 상황에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겁니다. 자, 전기량을 유지시켜 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전기량을 유지시켜 주면 좋습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다 합쳤을 때 원래 순수한 전기량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선이죠? 네, 포물선 그리기로 잘 그려봤습니다. 자, 마이너스 막대가 검정기 근처로 와서 원래는 중성이었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를 합쳐보면 중성이었겠죠. 그러면 얘를 손을 대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원래 중성이었던 애가 대전체가 가까이 오서 왔을 때 자유전자 이동으로 인해서 정전기 유도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손가락을 계속 대고 있으면 밑에 있는 금속박은 어떻게 변할까?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변화 없다. 오므라든다. 더 벌어진다. 자, 요거 중에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도 채팅창에서 적을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1, 2, 3번 중에 골라야 돼. 하나, 둘, 셋. 몇 번일까요? 다 2번으로 했네. 1번도 있고. 자, 이렇게 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지라고 합니다. 접지라고 해요, 접지. 자, 사람이나 땅이나 검정기에 비해서는 아주 커다란 중성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균 되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중성이랑 아주 약한 마이너스가 있어. 이게 평균 돼버린 거야. 그럼 결국 이게 중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물체도 중성이 돼버리는 현상인데 접지라고 합니다. 자, 손가락 대서 접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 지자를 쓰면 접지가 되죠. 땅에 접지가 되면 땅 지자를 써도 되겠다. 그죠? 접지입니다. 중성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마이너스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죠. 그러면 검정기에 위에 금속판은 계속 전자가 밀려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 해도 밀려나갑니다. 손가락 타고 가버려요. 평균 내려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손가락이랑 이 막대를 한 번에 치워 봅시다. 자, 치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는 전부 다 금속 박입니다. 금속 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변화가 없다. 벌어진다. 이 둘 중에 하나겠다. 그죠? 자,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둘 다 한꺼번에 치웠을 때 검정기의 금속 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넣어요. 하나, 둘, 셋. 몇 번일까? 네. 자, 치워버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치우면 결국 지워버리는 거야. 한번 지워볼까요? 그럼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봐봐. 손가락 지워. 손가락 지워. 그 다음 이 물체 치워. 한꺼번에 치운단 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 더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없어진 상황에서 보면, 자, 이 상태로 남아있겠지? 하지만 이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얘들도 평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평균되는 작업이 위에만 플러스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됐는데,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마치 플러스가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성이었던 금속 박에 전자가 이 균형을 맞추려고 갑니다. 자유전자는 이동하겠지요. 이거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로 이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중성, 중성 되니까 플러스 두 개만 그렸던 거고 밑에는 플러스만 두 개 남아있는 걸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죠. 자, 전자의 이동으로만 계속 설명하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필기해야 됩니다.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찰전기 같은 부분은 이미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고 중학교 때. 자,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그때 안 배웠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원리적으로 알아봅시다. 도체가 초록색이 도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가 유도가 되죠. 정지한 전기가 이쪽은 플러스 전기,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로 정지한 전기가 유도가 됐다. 그런 다음에 분리를 해버리면 어떤 극이 될까? 자, 여러분은요, 물음표 부분은 안 그려도 돼요. 정답만 그리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홀극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만 남게 되고 새로운 대전체가 더 될 수도 있겠다. 자, 이건 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도체는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도체는 다르지요? 1이 도체네? 부도체는 2라고 해야겠다. 이게 2로 해주세요, 여러분. 2 부도체. 부도체는 뭘 부도체라고 하냐? 자, 부도체는 뭘 부도체라고 하냐? 도체가 아니다. 아니 부자죠? 도체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도체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 다른 말도 있습니다. 부도체는 다른 말로도 불려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도체는 뭘 부도체라고 하는지. 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절연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유전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도체와 부도체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자유전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비교를 할 거라서 지금 쌤이 부도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 원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 플러스를 아예 떠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됩니다.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청력 때문에 또 멀어졌죠? 여러분 붙이지 마세요. 요만큼만 그려주세요. 막대기를. 자,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밀리는 힘 때문에 이쪽 편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처럼 되고 이쪽 편은 플러스로 대전된 것처럼 됐잖아. 이거 아까 도체랑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겉보기로는 표면이 플러스 정지한 전기, 정전기, 마이너스 정전기가 유도가 된 거지. 자, 여전히 플러스가 마이너스랑 당겨지는 인력은 클 거고, 마이너스가 밀어내는 청력은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를 밑에 놔두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붙어버리는 거지. 인력이 훨씬 크잖아. 인력이 가까워서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이 쪼가리가 좋습니다. 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 볼펜 가지고 뭐 머리카락이나 옷에 이렇게 문질러갖고 종이 쪼가리 몇 개 찢어갖고 해봐요. 이렇게 하면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쿨롱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쿨롱 법칙에 대해서 공식을 소개한 뒤에 문제를 풀이할 시간 주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쿨롱 법칙. 어떨 때는 교재에서 쿨롱 법칙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쿨롬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은 쿨롱 법칙을 더 선호합니다. 쿨롱. M자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데도 있나 봐요. 자, 쿨롱 법칙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전기력을 공식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 공식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만류인력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쉬워요. 같은 극은 밀어내지만 반대 극은 당긴다.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하고 만약에 Q1, Q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만류인 법칙은 질량만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었지만 전기력은 전하량이 있어야지 끌어당기는데 반대 방향도 가능합니다. 자, 요 공식에서의 KE 값 있죠? 요거 보통 그냥 K로 적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냥 K로 적을 거예요. 제일 처음 소개하니까 E라고 적은 거예요. 자, 요거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는데 K 대신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값을 적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K는 이거 쿨롱 상수라고 부릅니다. 쿨롱 상수 값이고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됩니다. 이 입실론이라는 것은 유전 상수라고 하는 건데 이 유전 상수가 이게 뭐냐? 중력을 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질량만 있으면 되는 거였지. M1, M2가 있어.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잖아. 이거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질이 만약에 중간에 있다 해도 똑같아요. 중력 똑같아요. 얘들 서로 당기는 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기 같은 경우는 매질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공간에서 이게 작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부도체잖아.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전기장이라는 게 걸려. 또 이렇게 전기장이 걸려. 전기장이 걸려.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아까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들이 반대에 위치한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표면적으로 플러스가 가까이 위치한다 했잖아. 이 배열의 차이였단 말이야. 배열의 차이.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 오른쪽은 플러스 전기처럼 돼버리면서 여기 안에서 또 새로운 내부 전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알자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공간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극이 분리가 되는 현상, 이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유도돼서 정전기 유도 말한 거예요. 정전기 유도가 돼서 극이 나뉘어지는 현상.
네, 분극 때문에 결국 여기 안에 생성돼서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이 공간이 달라지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만류인력 공식 같은 경우는 G값이 일정했단 말이야. 매질이랑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면은 이 유전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집어넣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자,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중력이랑 전기력은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의 질량 비례했었던 것처럼 전기력도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자, 다른 점.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밀어내는 힘이 전기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력은 항상 당기는 힘만 있었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힘의 크기도 한번 볼까요? 상수값을 보세요. 중력, 이 만류인력 상수는 마이너스 11승, 그리고 이 쿨롱 상수는 9승입니다. 거의 9 곱하기니까 거의 10의 10승 정도 됩니다. 실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 입자들이 있으면 얘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이 전기력. 전기력도 있는데 얘들도 각각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도 있을 겁니다. 만류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기력이 훨씬 큽니다. 전기력이 훨씬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중력으로 많은 운동들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중력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기력이 엄청 커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 폰이 뚫고 지나가질 않죠? 이것도 다 전기력 때문에 청력을 받아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럼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자들이 왔을 때 빈 공간이라면 뚫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뚫고 지나가지 않는 정기적인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 요 쿨롱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자, 요거부터 요까지 설명할게요, 일단은. 근데 제곱에 반비례하는 요소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닮았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불빛을 켜버리면, 불빛을 켜면, 여기 안에 눈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한 칸에 한 칸에 눈이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눈 하나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거리가 두 배가 돼버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각각 두 배가 되니까 면적이 네 배가 되지. 그럼 눈이 요만큼은, 눈 크기가 달라지진 않지. 거리가 세 배가 돼버리면, 그럼 아홉 칸이 된다고. 그럼 눈이 요렇게 된 거야. 그럼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4분의 1배가 줄어들고 9분의 1배가 줄어들어요. 자, 마치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 표면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가겠죠. 내 눈의 크기가 요만큼이야. 내 눈의 크기가. 여기서도 똑같은 눈이야, 당연히. 자, 그러면 내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되냐? 표면적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럼 거리가 반지름이 지금 두 배가 되잖아. 2r. 그지? 그러면 r 값이 5배가 되면 2r이 돼버리면 표면적 자체는 4배가 돼버리죠. 이 4배만큼 넓어진 표면적으로 똑같은 세기의 빛이 계속 도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내가 확인하게 되는 빛의 세기는 여기에 빛의 세기가 만약에 뭐 어떤 파워를 갖고 있었다. 4분의 1 값으로 빛의 파워가 약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줄어드는 그 양식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식으로 빛의 밝기가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지더라. 자,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주 공간에 여기에 질량이 있어요.
텅 등장했어요. 그럼 만류인력을 작용시키는 이 영향을 미치는 이 효과가 모든 공간으로 다 퍼져나갈 거 아니야. 한쪽 방향으로만 중력이 쫙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으로 이 중력의 작용들이 퍼져나가겠지. 모든 방향으로 다 중력이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갔었던 효과처럼 중력에 의한 영향들도 모든 방향으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거리가 2배가 되면 영향은 4분의 1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전기로 또 똑같습니다. 이게 M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전하가 Q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Q를 놔뒀을 때, 똑같은 Q를 놔뒀을 때 힘을 받는 것도 역시 원래 중앙에 있었던 라지 Q 있죠? 이 라지 Q. 이 라지 Q에 의한 영향들이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정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모든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식의 꼴에 결국 R 제곱분의 1 값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전기장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먼저 쉬는 시간 가지면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시간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힘이랑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전기장은 뭐냐?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더 먹이를 잘 잡을 것 같아요? 보면 왠지 똑같은 두께를 갖고 있고 재질도 똑같다고 한다면 왠지 나는 오른쪽 애가 더 잘 잡을 것 같아. 닿는 면이 많잖아. 그럼 만약에 어, 잠자리가 걸려들었다고 하자. 근데 잠자리 말고 다른 게 걸려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기에는 파리가 달려들었어요. 여기에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할 때 여기 왼쪽 편 잠자리랑 오른쪽 팔이랑 비교를 하면 적당한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더 먹이를 잘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비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먹이가 아니잖아. 거미줄을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애를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애를 놔두게 되면 결국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어. 그러면서 같은 애가 먹이로 걸렸어. 그러면 비교할 수 있지. 아, 어떤 거미가 더 좋은 거미였냐, 어떤 거미가 더 뛰어났느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 여기 많은 애들이 걸려들 겁니다. 파리가 걸려들 수도 있고요. 잠자리가 걸려들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공간에 여기에 파리가 걸려들면 좀 더 다른 힘을 받을 거예요. 자, 전기장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누가 걸려들기 전에 이미 펼쳐진 거미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기장이 세다는 말은 거미줄이 먹이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펼쳐져 있었던 공간인 거야. 그러다 딱 걸리잖아? 그 먹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힘을 받는 거죠. 먹이가 들어오면 힘을 받습니다. F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거미줄이 더 힘을 많이 줄 수 있었을까를 비교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애로 해두는 거예요.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의 기본 단위를 놔두면 1쿨롱, 1쿨롱, 1쿨롱을 전부 다 갖다 댔을 때 이제 다 똑같은 전부 다 잠자리라고 생각해봐. 전부 다 잠자리가 걸려야 어느 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는지, 어느 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쿨롱이 받는 힘을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다 항상 잠자리가 걸렸을 때 받는 힘을 거미줄에 의한 영향에 대한 거미줄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기장이라는 것도 1쿨롱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잠자리 말고 뭐 파리가 걸렸어요? 그러면 좀 더 약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1쿨롱 말고 0.5쿨롱이 여기에 장치가 돼 있어. 0.5쿨롱은 좀 약한 힘을 받는 거예요. 10쿨롱짜리 걸렸어요? 10쿨롱짜리가 걸려면 더 많은 힘을 받는 거지. 똑같은 곳에 걸려도 누가 걸려드냐에 따라서 다른 힘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만 거미줄의 모습은 똑같았던 거야. 이 부분에서는. 같은 장소였으면은 같은 거미줄이었던 거지. 이걸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힘을 받는 게 만약에 10이야. 그럼 10 나누기 1. 이만큼이 전기장인 거지. 여기서 100을 받았어요, 힘을. 근데 10쿨롱짜리가 100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10만큼이 나오는 거지. 같은 장소라면 같은 전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알아볼게요. 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전화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당 장자를 씁니다. 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마당 장자를 쓰고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을 말합니다. 요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00의 힘을 받았어요. 100의 힘을 받았어요. 2쿨롱을 놨더니 100의 힘을 받았어. 그럼 전기장은 얼마야? 50이라는 거지.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야. 자, 똑같은 전기장의 공간에 그러면 3쿨롱을 놔볼까요? 3쿨롱을 넣으면 결국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F는 Q2야. 그지? F는 Q2야. 그래서 Q2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기장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단위 쿨롱으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받는 힘을 쿨롱으로 나누면 똑같은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쿨롱을 갖다 대면 150만큼의 힘을 받을 거야. 왜냐면 같은 전기장 속이었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지식을 가지고 좀 더 물어볼게요. 자, 단위는 뉴턴 퍼 쿨롱입니다. 뉴턴 퍼 쿨롱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힘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단위 쿨롱이 받는 힘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거미줄처럼 단위 벌레가 들어갔을 때 받는 힘이다. 그럼 그보다 더 큰, 두 배나 큰 애가 들어가면 두 배의 힘을 받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거미줄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쉬워요. 자, 바로 채팅창에 적어 보겠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숫자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 5라고 잘 했습니다. 네. 당연히 Q분의 2 하면 되죠. 내가 너네를 너무 얕봐서 이걸 이렇게 문제를 또 냈나 보다. 그지? 자, 그럼 요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채팅창에 좀 적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엔터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뭐냐, 이게 갑자기? 얕잡아 봐서 미안하다 했더니만. 갑자기 또 얕잡아 보게 생겼네?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는데, 어떡하지? 이 정답을 20으로 한다고? 3.75는 뭐야, 또?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하하. 전기장이, 아하. 전기장이
5뉴턴 퍼 쿨롱이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정답이 뭐예요? 당연히 전기장은 5죠, 5. 그죠? 거미줄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야. 전기장의 모습이 지금 5뉴턴 퍼 쿨롱이야. 어떤 애를 놔도 5뉴턴 퍼 쿨롱이야. 어떤 먹이가 들어와도 거미줄은 똑같은 거미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장이랑 전기력을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자주 실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생님도 처음에 전기장을 받아들일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쌤이 이거 정답을 물으면서 얕잡아 봐서 미안해 했는데 다시 얕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자, 웃기네요. 자, 전기장은 이렇게 설치된 거미줄이다. 그지? 그러다가 여기에 3쿨롱이 들어와. 3쿨롱이 들어오면 15뉴턴을 받는 거야, 힘을. 자, 똑같은 자리에 4쿨롱이 들어오면 20뉴턴을 받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래서 전기장이 얼마였냐는 거지. 처음 이 거미줄이 어땠냐라고 묻는 거야. 거미줄의 모습을 이렇게 전기장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일부러 낚으려고 낸 거예요. 근데 다 낚일 줄 몰랐네요. 한 명은 안 낚일 줄 알았는데 다 낚이네.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아까 전에 보니까 풀었어요라고 말하던데, 전기장 설명을 쌤이 아까 빼먹었었는데, 이걸 풀었네. 근데 전기장 공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뭐, 말 안 해도 왠지 풀었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이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A는 음전하다. 자, 작용하는 전기장 모습. 전기장의 방향은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어떤 쿨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쿨롱 때문에 플러스 1쿨롱이 놓여 있다면 힘을 이쪽으로 받겠지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어떤 쿨롱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을 따져보면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그려주면 됩니다. O점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기장을 받는데요. 이게 전기장의 모습이야. 그리고 P점에서도 플러스 Y 방향이래. 여기 R자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지. 그리고 R자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된다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고 같이 좀 해보자. 자, 위치만 나와 있고, 뒤에 고정됐고, 고정됐고, 자, A의 전하량의 크기가 Q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Q입니다. 문제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다 표현해 볼게요. A의 전하량은 Q이다. A가 음전하이다. 자, 기억 봅시다. 자, 이거 정답이 쌤이 아까 5번이라고는 했는데, 자, 음전하를 일단 놔둬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음전하야. 이렇게 마이너스 Q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것들이 만족되는지를 볼게요. 그럼 5점에 작용하는 어떤 전기장이 있겠다. 그려볼까요? A에 의한 전기장. 마이너스 Q 때문에 이런 전기장이 생겼겠다. 그지? 대충 그려볼게요. 화살표는. 그런데 B에 의해서도 전기장이 생깁니다. B에 의해서는 반대 방향 전기장이 생겨야 돼요. 반대 방향을 다른 그림으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같은 길이가 돼야 됩니다. A와 B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의 전기장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같은 길이만큼 되어야 R자 전기장이 X축 방향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A는 가까이에 있는데 B는 멀리 있잖아.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만들어내려면 B는 일단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전하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멀리 있는데도 똑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만들려면 A보다는 더 커야지요. 자, 글자만 크게 씁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지워져 있지만 이제 P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자, P 지점에서도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전기장이 0이네요. 그러면 A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의 전기장이 생기죠. A에 의해서. 그러면 B에 의해서는 더 가깝기도 가깝고 전하량도 크지. 그러니까 이 B에 의해서는 더 큰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알짜 전기장이 왠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지요? 하지만 C가 남았습니다. C가 결국 어떤 전기장을 만들어내면 되냐? 이쪽 전기장, 방향 이쪽이죠? 이쪽 전기장으로 요만큼의 가로 성분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 주황색 합치면 초록색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전기장이 상쇄돼서 결국 위쪽만 향하는, 위쪽만 향하는 성분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전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양전화라고 하면 안 될걸요?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해봅시다. A에 의해서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할게요. A가 만약에 Q이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에 플러스라고 치자. 플러스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기장. 멀어지는 방향, 전기장. 그런데 B에 의해서도, B에 의해서도 반대 방향 전기장이 있어야 서로 상쇄가 돼서 R자 전기장은 위로만 향하게 될 겁니다. 자,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들어내려면 Q가 커야 됩니다. B는 Q가 커야 돼요. 자, 당기는 방향으로의 전기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B가 말이야. 자, P점 다시 봅시다. P점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 멀어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B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가깝기도 가깝고요. 전하량도 많아서 더 길어지는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수평 방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C에 의한 전기장이 있어야 돼. 자, C점에서부터 쭉쭉쭉쭉 연결하면 방향을 따졌을 때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만들어져야 수평 성분이 또 추가가 되어서 결국 세 가지 색깔의 수평 성분들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의 R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P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랑 이제 어긋나는 거지. 위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플러스 Q를 두면 안 돼요. 그죠? 또 문제 상황이랑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마이너스 전화를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알아볼게요. 일단 기억은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도 알아볼까요? 전화량의 크기는 자, 전화량의 크기 알아봅시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너무 복잡해요. 전화량의 크기는 자, 보자. 음, 전화량의 크기는 자, 여기 5점을 봅시다. 왜냐면 P점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뭐 여러 이런 방향으로 힘을 간단 말이죠. 전기장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자, 얘 말고 5점을 보자. 5점은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그 전기장이 C에 의해서 영향 안 받으니까. 자, 5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점이에요. 그러면 A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Q라 했지? 그런 다음에 B는
B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전기장이 A에 의한 게 요만큼이고 A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이게. 그럼 B에 의한 전기장이 반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B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근데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져야 돼요. 화살표 길이를 보시면서 그려야 돼요. 자,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럼 식을 적어볼까요? A 전기장. 자, 쿨롬 법칙 아까 배웠습니다. D 제곱분의 뭐 K. 그죠? 전기장이니까 시험 전화 말고 여기 이미 장치되어 있는 것만 하면 되죠. 자, 요게 바로 전기장이죠. 어떤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이니까 1은 생략됐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K 값이랑 D라는 기호는요, 계속 반복해서 적을 거라서 어차피 없어질 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A에 의한 전기장이, 자, 거리가 지금 2D만큼 떨어져 있지? 5점 말이야. 그럼 2D의 제곱 분의 Q. 이게 A에 의한 전기장. B에 의한 전기장이랑 크기가 똑같아야 돼. B도 K 얼마큼 떨어졌나? 3. 3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3D R제곱분의 Q. 자, QB는 모릅니다. QB는 몰라요. 자, 이렇게 봐봐. K랑 D가 계속 없어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간단히 적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4분의 Q. 4분의 Q랑 그리고 9분의 QB가 같다라는 거야. 결국 QB가 나오는 거죠. 자, QB는 결국 QB는 4분의 9Q입니다. 자, 문제에서 Q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얘는 4분의 9Q가 되는 거예요. 자, B는요. 4분의 9Q입니다. 4분의 9Q.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묻고 있는 게 C의 전하량이 크기네요. C의 전하량이 크기. 자, 그러면 4, 4. 자, 아까 전에 P점에서 우리가 R자 전기장 방향이 위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수평 방향은 서로서로 상쇄돼서 없어졌단 말이야. 자,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A에 의한 전기장이 A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전하니까 요렇게야. 그지? B에 의한 것은 가깝기도 한데 전하量또 크네. 길게 그렸어요. 자, C에 의한 것이 어느 쪽 방향이냐? C에 의한 것이 이쪽 오는 방향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에 수평선분만 따졌을 때에 자, 결국 왼쪽 방향 전기장과 오른쪽 방향 전기장이 똑같겠지. 그지? 그러면 P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A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와 C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를 합치면 반대 방향 B에 의한 전기장과 같겠다.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전개를 해봅시다. A에 의한 전기장. P까지 떨어진 거리가 2D네요. 그러면 제곱하면 4분의 그리고 원래 Q가 있었습니다. K랑 뭐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C에 의한 전기장. C의 전하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5D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5D입니다. 그러면 5D 제곱하면 25가 됩니다. D 제곱은 전부 다 약분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미. QC입니다. 이게 결국 B에 의한, 자, 가까이 있습니다. D만큼 차이 나네요. 1D입니다. 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Q. B의 전하량이 4분의 9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 정리를 하면 결국 QC가 나옵니다. QC가요. 저거 나옵니다. 2분의 125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P점에 의해서 정보를 알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에 D것을 보자. 전기장의 세기는 O가 P에서 어떻게 어떻다. 자, 요런 걸로 나타날 때는 쌤이 어떻게 적으라 했냐? O점에서의 전기장, EO라고 할까요? EO. P에서의 몇 배이다. 요렇게 적으라 했죠. 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어떤 A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몇 배다. EO는 EP의 A배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내고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보자. 전기장의 세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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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위에는 그림들이 좀 난잡하니까 또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O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이쪽 방향을 향한다 했고요. 그리고 P에서도 이쪽 방향을 향한다 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Y축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C의 전하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랑 B는 수평 방향으로만 전기장을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C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C에 의해서 O점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장이냐? 자, C의 전하량 크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C에 의해서 3D만큼 떨어졌네? 3D만큼 떨어졌으니까 9D제곱인데 D제곱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C. C 아까 Q를 이렇게 구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QC라고 적어볼까요, 그냥? QC. C를 아까 구했습니다만은 좀 복잡하게 보여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P에 작용하는 요만큼이 전기장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전기장이 있었는데 자, 요거 보자. 요거. 얼마냐? 자, 떨어진 거리가 5잖아요. 5D예요, 5D. 그러니까 5D니까 5D 제곱하면 25가 되죠. 25분의 QC입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 아, 자, 이게 지금 이쪽 방향의 전기장을 쓴 거고, 실제로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이게. 알자 전기장의 세기는 이거, 이것의 요쪽 코사인 성분이다, 그지? 요쪽 성분이야.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5 대 3 대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결국 대각선 길이의 5분의 3이야.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에 대한 전기장이니까 요것의 5분의 3만큼만 Y축 방향이네요. 자, 이거 해보세요. QC 없어지면서 93, 27 하면 나머지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전기장 세기는 결국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이고 방향도 그 방향을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마치 수학 문제에서 수도쿠 풀듯이 한 개 한 개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음,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음전한지 양전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이거 뭐 그림이 좀 작네. 지금 좀 키워줄게요. 하고 자,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했습니다. 그럼 둘 다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의 전하량 때문에 결국 만들어지는 이 전기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B에 의해서도 요만큼, A에 의해서는 좀 더 가깝죠? 가까우니까 길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장이, 알짜 전기장이 왼쪽을 향하도록 해줘야 돼요. 즉, C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전기장을 그려줘야 된다, 이 말이지.
자, 만약에 A, B가 플러스라면 C도 플러스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C가 플러스가 된다. 한 개, 한 개씩 하다 보면 만들어집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제 기호를 가지고 뭐 D나 Q 뭐 이렇게 적게 되잖아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E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좀 간편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짜 전기장이 왼쪽이라는 것은 이 두, 이 두 전기장이 결국 E0, 요거는, 2D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두 배만큼 떨어져서 결국 4분의 1만큼이 되는 거죠. 4분의 1 E0가 되는데, 자, 방향을 한번 보세요. 요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방향에 의한 성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4분의 1 E보다 두 배 작은, 자,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 E만큼이 결국 위쪽을 향하는 거라고. 그러면 C에 의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8분의 7만큼이 있어야 전체 이 Y축에 해당하는 전기장이 모두 없어지고 알짜 전기장은 수평 성분만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을 향하는 전기장이 8분의 7인, 자, 이 말은 C에 의한 전기장이 이미 그려져 있긴 한데, 이만큼이 8분의 7이란 말이야. 이만큼이 8분의 7이야. 이 제로.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이 말이죠. 얘는 얼마일까? 자, 이것도 역시 길이의 비를 보면 두 배입니다. 두 배이기 때문에 결국 두 배 하면은 8분의 7이 4분의 7이 되는 거죠. 요런 8분의 7 이 제로만큼 해당하는 전기장을 C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Q는 얼마냐? Q는 얼마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입니다. 2D예요, 2D, 그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버리면은 4분의 1, 2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2. 4분의 1 있는데 7만큼 곱해졌으니까 Q가 7Q가 돼야지. 그래서 C의 전하량이 7Q다, 7Q. 자, 요렇게 하면요. 다 맞아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이야기야. 만약에 A를 음전화로 둬보세요. 그러면 A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이러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Y쪽 방향의 전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알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요. 나중에 해보세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7배다. 7Q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 C는 결국 4분의 7 E0라고 우리가 방금까지 밝혔죠. 거리가 2D만큼 떠졌으니까 제곱해서 4가 된 거고, Q가 7배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보자. 알짜 전기장이 과연 얼마냐? 알짜 전기장은요. 알짜 전기장은 수평 방향끼리만 합치면 돼요. 자, 결국 C에 의한 전기장이 요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이 C에 의한 수평 방향 성분이야. 그러니까 4분의 7, 2에서 요쪽 성분하면 2분의 루트 3배가 되잖아요. 그죠? 2분의 루트 3배. 그래서 2분의 루트 3배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C에 의한 왼쪽 방향 전기장. 그리고 비전하, 여기 따라가세요. 포인트. 비전하에 의해서도 이쪽 올라가는 전기장이 있었잖아. 여기 약간 보이죠? 여기 4분의 1, 2 보이죠? 요거. 자, 얘도 수평 방향이 있습니다. 수평 방향이 있어요. 이것도 길이의 비를 따져보면 2분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가해지는 전기장들 알짜 합을 따져보면
B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C에 의한 전기장, B에 의한 전기장만 수평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내가 얻고 싶은 이입니다. 문제의 이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이게 4분의 3 루트 3 EA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서 성분은 얼마이냐? 라고 묻긴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E 제로라는 것은 어,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그죠?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그냥 정의한 것뿐이지. 자, 그럼 계속 알아봅시다.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원점이 B랑 C로부터 루트 3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쿨롬 법칙 쓴 겁니다. 3D의 제곱 하면 3이 되죠. 3. D는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약분될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C는 7Q였고 B는 그냥 Q였으니까 결국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고 얘는 작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빼면 이게 결국 빼보세요. 그러면 3분의 6이 나오니까 220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냐? 아까 전에 여기서 정리한 거 있죠? 정리한 거. 요거를 집어넣어 봅시다. 이 제로에 대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면 요거 값 쏙 집어넣으면 이 제로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 제로가 얼마였냐? 얼마였냐? 넘어가면요. 3 루트 3분의 4, 2였던 관계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집어넣으면 결국 요 값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값은, 자, 이가 얼마냐? 원점에서 전기장의 S 성분은 얼마이냐? 자, 원점에서 S 성분은 이만큼인데, 계산해봤더니 요만큼이야. 그지? 정답이 틀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쿨롬 법칙, 실제로는 간단한 식이었어요. 근데 그 식을 이용하면 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개념이 쉬우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뭐 포물선 운동이나 아니면 등하속도 직선 운동이나 뭐 이런 애들도 실제로는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참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 자,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고요. 자,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쭉 보여줬던 거고, 다 지울게요. 자, 전기장과 중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장이 아까 전에 1쿨롱이 받는 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비교를 해봅시다. 1쿨롱이 받는 힘. 이거 마치 조금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중력 같은 경우에 그러면 1kg이 받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자, 1쿨롱이 이 정도의 힘을 받았어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야. 그럼 2쿨롱이 됐다. 그럼 똑같이 전기장이 형성돼요. 힘만 다를 뿐이지, 그지? 힘만 다를 뿐이지. 만약에 이 M1이 1kg이야. 그래서 중력을 받고 있어요. 2kg이 되면 더 큰 중력을 받지. 자, 왼쪽이랑 좀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 9.8m per 제곱으로 낙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야. 거기에 1kg이 두면 9.8N, 2kg을 놔두면 19.6N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다. 자, 그런 공간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E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F도 커집니다.
Q가 달라져도 힘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전기장은 일정하다. 중력에서도 약간 비슷한 꼴이 나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구 질량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끌어당겨지는 중력도 달라지죠. 이것도 역시 그랬어요. 만약에 그 어떤 Q가 있는데 마이너스 Q라고 할까? 마이너스 Q가 이걸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Q라는 애가 커지면 전기장이 커지는 거잖아. 그거 자체로 힘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힘이 커집니다. 자, 이 스몰램이 커지면 힘도 커질 수 있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 자체가 중력 가속도가 어느 정도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느냐. 마치 그런 느낌이죠. 그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어떤 애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시공간이 펼쳐져 있었느냐. 네, 중력장이 어떻게 펼쳐져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면 전기장이랑 얼추 좀 대응해서 생각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